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한 과세 특례제도, 조세특례제한법 98조의 2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세특례제한법 98조의 조항은요, 원래 IMF 시절 때도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한 과세 특례라고 해서 있었던 조항입니다. 그런데 98조의 2에다가 2009년도 2월 4일자로 새로 신설을 해가지고 현재 지방 미분양 아파트나 이런 주택들에 대해서 그 건설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대안으로 이 제도가 조세특례 제한법에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내용은요. IMF 시절에 나온 제도는 지방에 있는 아파트들을 분양 취득해가지고 임대를 주다가 5년 이상 임대를 주다가 양도를 하는 경우에 종합소득세율로 계산을 하든지 아니면 양도세 20%로 계산을 하든지 해서 작은 것으로 세금을 내도록 하는 그런 제도였었는데 현재 나온 제도는 그런 세율을 완화하는 취지는 아닙니다. 또 하나는 조세특례 제한법에 있다고 해서 감면을 해주는 취지도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이 조항은 소급입법의 대표적인 또 조항이긴 한데요. 작년도 11월 달에 정부가 발표를 했었죠. 그래서 2008년 11월 달에 정확하게 얘기하면 11월 3일자로 2일자로 발표를 하면서 이러한 법을 앞으로 만들겠다. 그래서 2008년 11월 3일 이후에 지방에 있는 이런 미분양 아파트들을 취득해서 만약에 양도하신다면 세금을 중과 때리지 않고 일반 세율로 과세를 할 테니까 좀 많이 사가지고 좀 부동산에다가 이런 미분양 아파트는 여러 채를 사도 세금 중과를 때리지 않겠습니다 하는 그런 취지로 나온 제도였었어요. 그것이 금년 2월 4일자로 98조 2에다가 명문화가 된 조항이죠. 그러면 작년 11월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었느냐? 중과 제도가 살아있었던 제도였죠. 그래서 집이 수도권에 집이 하나 있고 지방에 아파트가 있다든지 또 미분양 주택이라도 취득을 한 것이 있게 되면 2주택자나 3주택자로 보아서 그 중에 한 채를 양도할 때는 50%나 60%의 중과세율을 과세가 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중과 제도 때문에 사람들이 지방의 아파트를 사지를 않으니까 그 중과를 풀어준다는 의미에서 작년 11월 달에 지방 미분양 아파트 취득한 분에 대해서만큼은 50%, 60%의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 세율로 과세를 하겠다 하는 그러한 법적 취지에서 정책적인 목적에서 이 제도가 나왔습니다만은 결국은 2009년 1월 달에 그 중과 제도를 대폭적으로 완화를 해버렸죠. 그래서 2주택자는 무조건 일반 세율, 3주택자는 45%, 15%를 바꿔줬었고 그렇게 3개월을 운영하다가 결국 금년 3월 15일자로 돼가지고 3월 16일 이후에 양도하는 것은 2주택자가 됐든 3주택자가 됐든 무조건 일반 세율이다. 하다못해 비사업용 토지까지도 일반 세율로 과세를 하겠다. 이와 같이 중과세율 자체가 전면적으로 폐지되는 개정안이 나와버렸습니다. 물론 아직 입법화가 되진 않았기 때문에 법령은 없습니다만은 현재 정부가 발표한 내용이기 때문에 법령이 금년 안에라도 통과가 되면 소급입법을 해서 아마 효력은 3월 16일 이후 양도분에 대해서는 중과를 적용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결국 작년 11월에 이 과세특례 제도가 나온 이 핵심적인 완화 방안은 금년에 중과제도가 폐지되면서 어떻게 보면 별 볼 일 없는 그런 제도로 지금 돼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이 98조 2의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작년 11월 3일 이후에 취득해서 2010년 그러니까 내년 12월 31일 사이에 이런 지방 미분양 아파트들을 취득해서 양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비록 2개가 됐든 3개가 됐든 중과를 하지 않고 일반 세율로 과세를 하겠다라는 것이 이 제도의 취지입니다. 그러나 지금 3월 16일 이후에 중과 제도가 폐지가 된다면 어떤 점만 차이가 있냐면 장기보유 특별공제에서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율은 결국은 금년에 완전히 폐지가 되면 어찌됐든 꼭 지방 미분양 주택이 됐든 안 됐든 일반 세율로 과세가 되니까 의미가 없는 것이고 장기보유 특별공제 측면에서는 중과에 해당되는 주택이라면 장특공제를 안 해줄 것이고
이와 같이 지금 98조 2에 해당하는 주택이라면 장특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하는 그 차이만 분명히 과세 실익이 있겠다 하는 점을 이해를 하시고 본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IMF 때 나온 조세특례제한법의 특례 혜택들은 일반적으로 거주자한테만 혜택을 줬습니다. 즉 영주권자나 미국으로 이민을 간 이민권자들한테는 혜택을 안 줬죠. 양도 시점에. 그러나 이번 정부에서 나오는 이런 신설 규정들은 해외에 있는 사람들이 한국에 있는 부동산에 많이 투자하라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꼭 거주자한테만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거주자는 당연히 뭐 혜택을 줘야 됐지만 비거주자도 해외에 있는 영주권자들도 한국에 있는 이런 미분양 아파트를 취득해서 팔게 될 때에는 우선 혜택을 주겠다 하는 것이 현재의 정책적인 목적이고 또 그렇게 입법화가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거주자한테만 혜택을 줬던 것을 이런 비거주자한테까지 확대하고 있다는 점도 같이 기억을 하시고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 미분양 주택이라는 것이 뭐냐? 요거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지방 미분양 주택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서 이해를 하는 것보다는 지방 미분양 주택이라고 법으로 아예 시군구청장이 딱 정해놓은 주택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법령에 맞으려면 주택을 분양받을 때 아예 그 계약서에다가 이거는 미분양 지방주택입니다라는 날인을 시군구청장이 발행하는 날인을 받아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오히려 정확하게 세법을 보는 것보다는 본인이 분양받으려고 하는 지역에 전화를 해서 지금 내가 분양받으려고 하는 이 주택이 조특법 98조 2에 해당하는 지방 미분양 주택입니까 아닙니까 물어보시고 그렇다고 하면 도장을 받아서 나중에 처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이 작년 11월 3일 날 발표를 했는데 법이 만들어진 거는 금년 2월 달에 만들어졌어요. 원래 법이 만들어지면 이 법이 만들어진 날부터 시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은 현재 정부에서 나오는 이런 주택에 대한 완화 방안들은 먼저 발표를 하죠. 그리고 나중에 법을 만들죠. 그러다 보니까 소급입법이 되는데 작년 11월 3일부터 2010년 12월 30일 사이에 취득한 것에 대해서만 인정해 주겠다. 그러면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되느냐? 미분양 주택이 조건이 이 두 번째 칸에 상세하게 썼습니다만은 첫째가 서울, 인천, 경기도 즉 수도권 지역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이 가장 수도권 지역에 있는 지방 미분양 주택을 취득해도 될까 말까 한데 수도권 위의 지역으로 우선 전제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법령이 별 정책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고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수도권이 빠져 있고요. 그래서 지방이라는 말이 들어간다. 그 다음에 미분양 주택이라고 그랬으니까 입주자 모집 공고 기한이 경과할 것. 입주자 모집 공고 기한 내에 분양이 되는 것은 미분양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겠죠. 그건 분양주택입니다. 그래서 이 미분양이라는 말이 붙어있기 때문에 입주자 모집 공고 기한 내에 분양이 안 되고 남은 주택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좋은 거는 다 나가고 나머지 찌끄럽기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2008년 11월 2일까지 즉 이 제도가 11월 3일부터 시행되니까 그 전날까지 분양계약에 미체결된 분도 인정해 주겠다. 지금 요 입주자 모집 공고 기한은 11월 3일 이후를 얘기하는 거고요. 11월 2일까지 예를 들어서 예전 입주자 모집 공고를 다 끝냈고 어찌 됐든 분양을 못해서 건설업자가 그대로 가지고 있는 주택들이 있더라. 그런 주택들은 무조건 미분양 주택으로 봐주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또 하나는 수도권 지역 위에 소재하면서 2008년 11월 3일 현재 즉 이 제도가 시행되는 날 현재 사업계획 승인서를 받은 주택. 건설업자가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이제 앞으로 땅을 파서 집을 짓겠다. 이런 주택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11월 4일 현재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을 이미 그 전에 했었고 지금 아파트를 이제 분양하겠습니다라고 분양 공고를 낸 주택.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내용을 법령적으로 해놓고 읽어보면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어떤 거는 입주자 모집 공고 기한이 경과해야 된다고 하고 어떤 거는 사업계획 승인만 신청해도 된다고 그러고 또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서
미분양된 주택이어야 된다고. 그래서 지금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 중에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이 있지만 이걸 우리가 판단할 것이 아니고요. 이러한 이 법이 만들면서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판단 자체를 시군구청장이 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본인이 이런 조건이니까 미분양 주택이요 이렇게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이 아니고 미분양 주택을 받았다고 하는 확인서를 시군구청장이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시군구청장이 확인서 발급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조건을 굳이 면밀하게 검토하느라고 머리 쓸 것이 아니고 이런 주택을 분양받을 때는 시군구청장한테 가서 물어보시면 돼요. 쉽게 얘기해서 시군구청에서 내 이 아파트가 내가 나중에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 미분양 주택 맞습니까? 맞다. 그러면 거기다 날인을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매매계약서에 날인을 받아 놓으시면 나중에 어찌됐든 이 혜택을 받는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오히려 제일 편하겠습니다. 그러면 그와 같이 그 분양계약서나 이런 데에다가 시군구청장이 요거는 미분양주택 맞소 해가지고 날인을 해줬다든지 아니면 확인서를 별도로 써줬다든지 이러면 이제 이 미분양주택을 2010년까지 사서 가지고 있다가 뭐 나중에 2년이나 3년, 4년, 5년 이렇게 가지고 있다 이제 파시겠죠. 그랬을 때 어떤 혜택을 줄 거냐. 근데 요거는 2008년 지금 11월 시점 현재로 지금 생각하셔야 돼요. 11월 당시에는 어떤 제도였죠? 2주택일 때 50%의 세율, 3주택일 때 60%의 세율이라는 것이 살아있을 때의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중과 때문에 사람들이 지방의 아파트를 안 사고 있으니까 이 제도를 시행하면서 이런 미분양 아파트를 10채, 20채를 사더라도 일반 세율로 적용하겠다는 것이 가장 큰 겁니다. 그래서 작년 규정은 6에서 35고 금년 규정은 6에서 작년 일반 세율을 적용하는 게 2009년도가 지금 6에서 35죠. 그래서 일반 세율로 6에서 35%를 적용하는 것이지 이런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뭐 2주택, 3주택자라해서 50이나 60에 중과를 안 하겠다 그랬는데 초도에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사실 2009년 3월 달로 접어들면서 이 제도 자체가 폐지가 되다 보니까 별 실익이 없어진 거예요. 예. 별 실익이 없어진 겁니다. 단 이 주택에 대한 특이한 점이 한 가지가 있는데 양도소득세의 기본 체계, 세율 체계에서 보면은 일반 세율을 적용한다고 얘기하고 또 기본 세율을 적용한다고 얘기를 할 때에도 무조건 6에서 35가 아니라 최소한도 2년 이상을 보유해야만 6에서 35를 적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기양도라 해서 집을 사서 1년 이내에 팔게 되면 50%고 1년 초과해서 2년 이내에 팔게 되면 40% 하는 50과 40이라는 단기양도 세율이 있는데 이 지방 미분양 과세특례 제도의 가장 큰 특이점은 1년이나 2년 이내에 이렇게 단기양도를 할 때에도 50이나 40% 이건 중과세율이 아니에요. 50이나 40%를 적용 안 하고 그대로 일반 세율로 과세를 하겠다라는 점이 아주 특이한 경우입니다. 어떻게 보면 소득세법의 전반적인 내용 중에서 1년 이내, 2년 이내에 팔고서도 6에서 35%까지 세율을 적용받는 건 유일하게 이 법령에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결국 이 얘기는 사업소득세처럼 계산을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양도소득세로 계산을 할 때의 대원칙은 1년 이내에 팔면은 무조건 50입니다. 그러나 사업소득세로 팔 때는 1년 이내라 하더라도 그것은 사업소득세, 종합소득세 세율인 6에서 35%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한 특례에서는 세율을 완화한다는 것이 사실은 가장 큰 특례였습니다만은 결국 현재 시점에서 볼 때는 이건 별 의미가 없어졌고요. 1년이나 2년 이내에 양도해도 50이나 40이 아닌 6에서 35%를 적용받는다는 것이 가장 큰 특례가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인데 만약에 이분이 이런 주택을 한 10년씩 가지고 있다가 팔았다. 그렇다면은 주채, 세 채인 사람이 팔게 되면 원칙적으로 장특공제는 30%가 최고로 적용받는 것인데 이 특례는 장특공제를 80%까지 해주겠다. 즉 1주택으로 봐서 30%밖에 안 되던 것을 80%까지 확대해서 해주겠다. 그래서 오래 가지고 있다가 팔으면 장특공제도 이렇게 해주고 세율도 일반 세율 적용하고 이와 같이 장특공제 원래 중과 대상에 해당되면 장특공제도 안 되고 세율도 50%인데
장특공제도 최고 80%까지, 세율도 일반 세율로 적용, 그 다음에 1년이나 2년 이내에 팔아도 50이나 40이 아니라 일반 세율 적용. 이것이 이 지방 미분양주택에 대한 특례에 대한 아주 혜택입니다. 근데 가장 큰 것이 그 당시 작년에 얘기할 때는 세율을 줄여준다는 의미였는데 어떻다? 금년에 세율이 일반 세율로 폐지가 됐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어졌다. 또 하나의 특이점은요. 부동산 매매업자의 세금입니다. 부동산 매매업자나 법인사업자가 부동산을 양도하게 되면은 지금까지 비교과세 제도라고 해서 그게 중과에 해당되면 중과세율과 이 매매업자의 사업소득세 세율과 비교해서 큰 걸로 과세를 하도록 돼 있었죠. 그런데 이 사업자에 대해서 이런 지방 미분양주택에 대해서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종합소득세율로 과세한다. 즉 사업자가 이런 걸 여러 채 사서 팔더라도 무조건 6에서 35%로 세율을 낮춰서 하겠다. 물론 1년 이내 팔더라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법인세 같은 경우에 부동산을 따로 팔면 법인세 위에 추가과세 30%가 붙는데 이것도 적용하지 않겠다.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적용 시기는 2009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취득 시기하고 양도 시기하고는 틀려요. 취득 시기는 2008년 11월 31일 이후 지방 미분양주택을 매매 계약 체결만 한 것도 다 인정해 주겠다. 그리고 2009년 1월 1일 이후로는 언제 팔든지 상관없다. 이런 의미가 되고요. 이 신고 서류라는 부분이 법에 따로 나와 있으니까 좀 보셔야 되는데 예전 조특법 규정에서는 98조에는 이 미분양주택을 확인을 받아와라. 그러면 시군구청에 가서 확인을 해주세요. 그러면 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98조 2에서는 요번에 뭐라고 했냐면 아예 미분양주택을 분양받을 때 그 매매 계약서나 분양 계약서에다 아예 확인 날인을 해줘라. 그래 이분이 5년이나 6년이나 10년 가지고 있다가 팔 때 관할 시군구청에 가서 5년 전, 10년 전 이 집이 미분양주택이었어 아니었어 하고 확인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분양받을 때 시군구청장이 책임지고 매매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미분양주택에 대해서 판단 자체를 여러분들이 하지 말고 시군구청한테 물어보는 것이 가장 좋다. 이 매매계약서에 확인을 안 해주면은 미분양주택 확인서라는 별도 서식을 받아서 보관하고 첨부하고 있다가 같이 하시면 될 것이고요. 시군구청장이 발행한 사업계획 승인 신청 확인 서류. 예를 들어 이러한 확인 날인이나 미분양주택 확인서가 없으면 취득 시점에 그 아파트에 대한 사업계획 승인서를 한번 떼어가지고 보관하고 있다가 나중에 입증서류로 제출을 하면 되겠습니다. 결국 이 98조 2에 대한 특례는 크게 세율을 완화시키고 단기양도세율도 일반 세율로 적용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30% 되는 것을 80%까지 확대해주고 부동산 매매업자가 사고 판다 하더라도 비교과세를 내서 중과하지 않고 법인사업자가 산다 팔아도 30% 추가과세를 하지 않아서 하여튼 이런 집들을 사면은 세금을 감면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세금을 매기긴 매기는데 불이익하게 중과를 내리지 않고 그냥 일반 세율로 조금만 내고 마세요 하는 그런 취지의 특례제도였습니다. 그래서 작년 11월 발표했을 때는 상당히 효력이 있고 좋은 제도로 생각이 됐습니다마는 결국 2009년 1월 1일자로 중과세율 제도 자체가 완화가 되고 또 3월자로 폐지가 되면서 이것이 큰 의미가 없어졌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단기양도시 50, 40 한다는 부분은 상당히 큰 효과가 있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만은 이것 때문에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10채, 20채씩 사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